자, 오늘의 참 뉴스톡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톡!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만한 두 가지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톡 공개해 주시죠. 배현진 의원 이야기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왜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이요, 범행 전에 약간 수상한 행동을 했다. 그것이 CCTV에 이렇게 딱 찍혔습니다. 보시죠. 자, 이 중학생이요, 피의자. 건물 주변을 막 어슬렁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배회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뭔가 창밖을 바라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 휴대전화도 봅니다. 근데요, 저 보세요. 저 중학생이 보고 있는 휴대전화, 저것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명의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이 피의자 중학생은 저는요, 그냥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발적 범행이라니 계획적 범죄지 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크게 5가지. 저 중학생 피의자가 왜 뭐 연예인 사인 받으려고 그 건물에 들어갔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사인 받는다면서 종이나 필기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인을 뭐 어떻게 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10여 초 만에 배현진 의원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구체적인 그 범행 도구는 뭐 얘기 안 할게요. 그 둔기, 그 주머니 속에 미리 준비해뒀다. 또 마스크 모자로 얼굴 그냥 철저하게 감추고 뭐 이렇게 어슬렁 배회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범행 장소에 나타났다. 그런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 일단 이 가해자의 일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이죠, 보입니다. 주장.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정말 노리고 타겟해서 현장에 갔는지는 아직까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일단 둔기를 계속 소지한 채로 갔고 이 미자원 주변에도 계속 배회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공격할 의도로 이 장소를 최소한 범행의 장소로 물색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배현진 의원인 걸 그 상황을 알고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비공개 일정이었고 개인 일정이어서 보좌진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 일정이었으니까 이 중학생인 피의자가 알았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현장에서 본인이 누구라도 걸릴 테면 걸려라는 식으로 방황을 하다가 뭔가 배현진 의원님을 확인하고 또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우발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게 그 근거 5개를 한번 보여주면요. 그래픽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5개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계획범죄라는 증거가 뭐냐. 이 피의자가요, 우발범죄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 이게 저는 계획범죄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봐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어린 학생이 우발범죄라고 주장하면 엄청나게 감형되고 계획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치밀하게 오히려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찾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잡히면 이게 우발범죄라고 주장하면 상당히 선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계획범죄의 가장 중요한 논거고. 그리고 이제 그 SNS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면요. 해보면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을 검색한 게 있다든지 일정, 이제 금방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수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피의자 중학생이 말이에요, 지난달에 본인 스스로가 나 여기에 갔었다 라고 하면서 인증 영상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올렸어요.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당시에 이 피의자 지금 중학생이 나 거기에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 배경 삼아가지고 파란색 비니 쓰고 영상을 스스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뒤에 있잖아요. 파란 비니. 이거 뭐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저 피의자 저 중학생이 전날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복궁에 그 낙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피의자가 그 뭐 낙서범에게 뭐 지갑을 던지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한날 이재명 대표를 배경으로 인증 영상도 찍고 저 낙서범한테는 뭐 지갑을 던졌다라고 하면서 또 사진을 찍어갖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운데 어찌 됐든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 저 피의자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법적 처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엄정한 처벌을 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퇴원을 하고 지금 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안정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말이에요. 배현진 의원의 이번 이 둔기 공격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경찰에서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 당시에 40명 정도 경찰관이 있었고 그런데 응급처치 지혈은 시민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했고 사실 제압은 제가 많이 했어요. 현장 혈흔 사진하고 지혈에 쓰인 거지를 확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청소를 40분 만에 하니까 초동 수사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니 그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흉기를 공격당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했었어야죠. 그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에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음모론 장사를 그만하시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장사를 하기에는 이런 식의 테러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테러를 대하는 공당의 자세 중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치가 해야 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들으신 대로 음모론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배현진 의원의 이 의연한 태도에서 민주당은 좀 교훈을 얻으세요. 박정아 대변인은 추운 겨울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들을 민주당이 지금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만간에 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